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외국인의 폭풍 매수세. 네, 이거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사실 뭐 이번 주도 그렇지만, 불안한 심리 속에서 출발했던 1월 증시일 텐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정말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문가님? 네. 뭐, 토끼의 해인데, 네. 토끼처럼 깡총깡총이 아니라, 뭐 내년이 아마 용의 해일 거예요. 네. 용의 승천처럼 하는 것 같은 미리?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우리 지난주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했는데, 점점 또 괜찮아지고, 뭐, 물론 거래일이 좀 짧은, 뭐, 3거래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갭으로 한번 이제 명절 연휴 지나서는 갭으로 네. 뜨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갭을 뛰면은 좀 불안한데, 어쨌든 지금 흐름은 그 갭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오늘 금요일까지 해서 잘 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 흐름, 아주 좋은 흐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알겠습니다. 좋은 흐름이다.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뭐 사실 뭐 당연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프로가 그래도 살아남고 계속 이렇게 한 4주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네, 또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게 궁금하시면 지난주 거, 또 그 전 거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거예요. 계속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예. 깨알 홍보 한번 하고요. 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이제 네. 복습을 주식은 항상 학습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저점마다 표시를 해 드리면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그 저점 다음에 이런 박스를 한 번씩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그렇고. 근데 이 구간들이 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구간이었고, 예. 특히 이 9월 30일, 29일, 요 30일, 제가 이제 뭐 저만의 뭐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100% 신뢰는 안 하셔도 되지만 네. 참고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그 외국인 수급을 좀 카운팅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예. 9월 29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뭐 한 8,700원인가요? 이게 전 노안이 와서 네, 거의 뭐 조에서 좀 빠지는데 예. 폭풍적으로 이제 왔어요. 이제 또 들어왔어요. 지난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또 추가로 뭐 한 2조 이상, 2조가 뭐예요? 더 들어왔는데 1월 달만 봐도 지금 외국인 수급 들어온 게 거의 한 6조가 넘는 6조 이상이 6조 8천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이.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들어온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좀 면밀히 볼 필요는 있어요. 중간에 이제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확인해 볼까요? 저 지수 차트가 네. 여기 이제 12월에는 잠깐 나갔었죠. 네. 네. 근데 이제 폭풍적으로 들어와서 이 외국인들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서 올라오려는 우리 모멘텀은 없었잖아요. 뭐 호재라는 게 뭐 있었나요? 다 딱히. 악재고. 네. 근데 이 외국인 수급이 좀 견인을 해서 끌고 온 것만 해도 일단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 흐름에서 이제 우리는 좀 고민거리를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뭐 부정적인 면은 뭐 찾아볼 수 없겠습니까? 부정적인 면이라면요. 예. 이거예요. 우리는 또 동성이긴 하지만 예. 네, 이성이라고 치면 자꾸 이제 좋아는 하는데 네. 과하게 좋아하면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워. 서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소리 예. 나가네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 러브 코스피, 러브 코스닥 또는 그러니까 코스닥은 아니지만 러브 코리아. 네, 옛날 뭐 바이 코리아 이것처럼. 그러니까 과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네. 너무 부담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쥐만 일방적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기가 좀 뭔가 같이 가야 그렇고. 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그런데 우리는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좀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그렇습니다. 네. 개인들, 투자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외국인 형들이 이분들이 지금 명절 지나고 나서 갭을 띄워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띄운 겁니다.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 띄우고 나서는 못 쫓아가요. 네. 그냥 뭐 닭 쫓던 모처럼 이렇게 쳐다는 보죠. 그런데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못 갑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그 갭 위에서 또 가. 잠깐 쉬는데 뭐 지금 오늘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 또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살짝 올라가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맞습니다. 모락모락해요. 예. 맞죠? 네.
깊이 공감하신 건가 추경 매수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 것 아이고, 같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누구에게 실익이 있을까? 우리에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 위에 2,700, 2,800 이상에서 떨어진 이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 거의 7, 80%가 지금 전체 계좌가 물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여유가 없어요. 네, 여유가 없어요. 다 물려 있고. 근데 내가 물려 있는 종목들이 또 반응은 또 한단 말이에요. 대형주들 뭐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많이들 물려 있는데 특히 네. 그런 거 물려 있는 분들은 그 90몇 층, 80몇 층인 거를 알면서도 지금 좀 올라가니까 그래도 위안이 되면서 아, 이럴까 저럴까 이도저도 못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좌가 마이너스 뭐 40에서 37, 36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그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1월 2일부터 새해부터 주식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허. 큰 그 혜택 이익이 없다 이렇게 네. 그게 이제 뭐 부정적이라면 부정적 아니면 아쉬운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흥국 증시 전반적으로 연초에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배경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체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우리 시장 말고도 네.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일단은 달러, 킹 달러는 이제 없어졌어요. 맞아요. 언제부터인지 네. 킹 달러, 뭐 황제 달러 네. 얘기가 정말 정말 많았는데. 없어졌어요. 네. 예. 그 지난주 계속 저희가 이제 계속 뭐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행주도 봐야 된다 이랬겠지만 그때보다도 더 달러가 오히려 진정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네. 하락이라고 보지 않고 잘 보면 1,100원대에서 올라온 거지. 예. 네, 우리가 1,440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와 싸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1,200원대, 1,200 뭐 30원, 5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안정적으로 지금 예전에 비해서 그 오른 거는 맞지만 네. 어쨌든 그 우리가 공포심에 떨었던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진정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적인 이 달러의 약세, 뭐 진정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신흥국들에 대한 이 투자,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홍콩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이런 신흥국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닐까. 그리고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매크로적인 네. 환경이 뭐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일단은 지난 CPI 발표된 거 그게 네. 이제 둔화됐다는 게 가장 큰 영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둔화된 발표 때문에, 그러니까 발표된 것 때문에 그 기대감이 새로 생긴 거죠. 그렇죠. 야 이거 줄어들잖아. 네. 이제 끝났나 봐. 네,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한 달만 보면 우리가 이제 연말 연초 안 줄 거라고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네. 보고 이제 수급의 전환을 보고 시장이 올라오는 걸 봤을 때도 초반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뭐지?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끝난 것 같은 기대감, 기분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2월 FOMC 거기에서 나올 그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25bp를 이 시장 참여자들은 그냥 기정사실처럼 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일각에선 99%라고 네. 과연 일각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중국이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랬죠. 엉망진창 위드 코로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경기 재개를 한다. 이제 춘절이 끝났어요. 네. 이번 주말이면 끝나니까 다음 주에 이제 중국도 본격적인 경기가 이제 다시 활동이 시작된다. 이런 기대감도 남아 있고. 네, 중국 내부에서도 뭐 경제를 띄우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거 뭐 정치적인 뉴스도 되겠지만 네. 사면임을 하고 지금 뭐 제대로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데모도 좀 하다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살짝 물러선 지금 뉘앙스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슬쩍 무마시키면서 겉으로 뭐 그래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미화시키려면 일단은 네,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뭐 오전 프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삽을 퍼야 된다, 땅 네. 퍼러 가야 된다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또 인프라에 투자하는 분위기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기대감에다가 플러스가 되는 약간의 조미료들처럼 군데군데 나오는 거 아닐까. 강력한 호재는 없어도 네. 야곱야곱 하다 보면 이 분위기 자체가 나중에 어쩌면 큰 풍선 효과, 이게 풍선처럼
그게 긍정적인 네, 매크로 환경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주제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 국내 증시,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몰린 기업들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들로 들어왔습니까?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우리 형. 맏형. 네, 그렇죠. 네, 우리 형 하면 옛날에 네. 전 다른 축구 선수였는데 이제 안 됩니다. 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걔는 아니고. 예. 네, 우리 주식하는 사람은 우리 큰형.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식하는 전 국민이죠. 네, 삼성전자죠. 네. 뭐 오늘만 해도 뭐 한 2천억 들어왔나요? 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요. 제가 여기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찾아보면은 네. 삼성전자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사실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도 투자노트 네.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는데. 네, 이따도 또 제가 삼성전자 좀 생생님 낼 일이 좀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 달 보면요. 네. 이게 3,500만 주? 네. 제 프로그램이 그렇게 잡히는데 3,500만 주면 얼마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일까요? 2조. 2조입니까? 맞나요? 틀리면 저 여기 조 자막으로 얘기만 나오면 나올 저는 수도 있고. 그 가슴이 뛰어가지고. 네, 2조예요, 2조. 예, 제가 아까 다른 그 강연 저희 이제 네.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 용어는 맞는데 일단 얘네 제정신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냥 공격적으로 그냥 삼성전자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눈여겨 볼 만한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요. 네. 또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조금 부담을 가져야 될 것 같은 네, 그 자리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이거는 시장하고 같이 한번 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저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 갭을 띄웠잖아요. 이 네. 갭을. 네. 그럼 이 갭을 띄웠을 때 얘네들이 지금 폭풍 매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간 4개월을 봤을 때 3개월치보다 많은 한 달치 이게 들어왔으면 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개인들처럼 뭐 상한가를 노리고 뭐 50%를 노리고 욕심을 크게 이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시스템에 따라서 목표한 수익이 되면 팔고 막 이렇게 들락날락해요. 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곧 이렇게 갭을 띄워서 올려놓은 거는 얘를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쫓아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네, 쫓아올 때 우리 개인들이 쫓아올 때 조금씩 던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경계심을 좀 갖고 이제부터는 보셔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저희 방송 연말 특집으로 저희가 선물을 드렸던 삼성전자를 뭐 공부하셨던 분들, 예. 진입하셨던 분들은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수익 실현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외국인들하고 흐름을 같이 하면서 물론 똑같이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좀 느릴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2월 1일 그 FOMC 결과에 따라서도 어쩌면 살짝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뭐 파월이 말을 잘 해주던가 아니면 정말 25bp하고 정말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충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뭐 호재가 해소되는 효과로 나와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 안테나 켜놓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네, 경계심을 일단 가져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추가 저점 붕괴 우려 감소입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뭐 연휴 이후에 사실 거래일도 굉장히 좀 짧기도 해서 뉴스라기보다는 좀 구체적이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필요한 질문들 저희가 해소를 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요, 뭐 전문가께서 뭐 자주 듣는 질문이시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점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확률상 보면 네.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네, 긍정적으로 지난주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뭐 작년에
예. 그 낙관론자라고 했던 JP 모건, 마르코 콜라노비 이런 분도 단기적으로 뭐 비건론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뭐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 실적 악화 이거 아직 제대로 반영 안 됐다 시장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뭐 전망도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고 네. 계시네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예.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지난주 거를 찾아보시라는 네, 얘기고요. 꼭 좀. 네, 저점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 저점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지금 수급 상황도 오늘 기준으로 보면 주식은 매일매일 변하는 생물처럼 가는 시장이긴 하더라도 예. 어쨌든 오늘 편안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시장의 흐름은 살아나는 거는 네, 누가 봐도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의 100은 없지만 네. 100%는 없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또 뭐 이평선들 이런 분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뭐 240선 장기 이평선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 평선도 이게 산수잖아요, 숫자. 예. 계속 평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만난 거니까 이제 바닥이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시장의 흐름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 큰형들이 받쳐주는 게 있다. 물론 경계심을 해야 되지,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들락날락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겠죠. 변동성을 주면서. 그래도 지금 흐름에서는 바닥은 저는 이제 다져가고 있는 것 같다. 또 물론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예, 붕괴론자들, 뭐 비관론자들 나오겠죠. 그렇죠. 항상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저 위에서 한 30% 위에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직전에 저점에서 이제 겨우 한 15% 정도 오른 거예요. 네. 그럼 그 15%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퀴즈를 나중에 내야겠어요. 네. 네. 퀴즈까지요. 그거 깨지면 뭐 하느냐? 네, 여러분 열심히 근로소득 만들거나 네. 시장 관망하고 잠깐 빠져 있자. 네, 운동하면서 예. 네, 건강하게 관망하시고 또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흐름을 보면 단기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승자 같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흐름 보고서는 공격적으로 덤벼들까? 아니면 좀 약간 머리를 떨어져 있을까 고민도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해야 되는 뭐 전략, 뭐 전술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전략과 전술 뭐 말 네. 한 끗 차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다른데 어쨌든 이 시장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개인들이. 우리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겁은 내지 마시되 또 무모하게도 달려들지 말고 네. 우리는 항상 차근차근 뒤따라가도 충분합니다. 지금 시장은 더더욱 그래요. 그 이유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불장에서는 네. 그냥 무모하게 우리 달려들어도 돼요. 맞아요. 네. 사실 코로나 이 국면 지나면서 많이들 느끼셨죠. 정말 불장을 우리 목격했습니다. 네. 그때는 뭐 정말 큰 종목들 아무거나 대충 투자해도 돈이 벌리니까 무턱대고 달라들었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좀 손해를 봤어요. 네, 그 맛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 우리는 이제 네, 모든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살아남으신 이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보면은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박스를 치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올라왔어요. 네. 그렇다면 자, 지금은 하락장입니다. 다 손실이에요. 그럼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AI가 뭐가 가고 2배가 오르고 3배가 오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은 더 조바심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래 꾸준히 살아남는 사람과 급등주를 맛보고 실패를 맛보고 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요. 네. 꾸준하게 차근차근 하는 사람들이 더 만족도가 높고 네, 주식 시장에 대한 진지함도 그때 남아 있습니다. 네. 다시 본론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에서는 간단합니다. 살아남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래서 살아남자. 지금은 지금 최근에 1월에 시작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올라오는 이 시장에서 손실이 좀 회복되거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그 시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또는 좋은 종목을 찾아서 이게 내가 뭐 수익률이 20-30%가 나. 그런데 예전에는 충분히 뭐 2배, 3배 갈 수 있다?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고 쫓아가지 마시고 차근차근 내가 기간 안에 얼마를 벌었는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회복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승 흐름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일단 첫 번째 스텝은 회복이다라는 점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난 8월에 2,500대까지 갔다가 쭉 2,100 초반까지 빠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2,500 근방까지 갔다가 2,100선까지 밀렸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2,500선 이 근방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도 크기도 하고 아니야 이번에는 뚫고 올라갈 거야라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2,500선 뚫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요거보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보수적인 접근은 네. 항상 유지를 하셔야 돼요. 시장에선 겸손해야 됩니다. 시장에.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회복이 이제 목표라고 했잖아요. 네. 회복한다면은 뭐겠습니까? 수익이 아니죠.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자. 지키는 전략을 해야죠. 지금 제가 이제 빅스 지수라는 거 이제 우리 공포심 나타내는 공포 지수 지수요?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보게 돼도 네. 지금 몇 개월 만에 최저점을 계속 이렇게 하향. 이거 예. 좋은 겁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겁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뭐 미국의 그 FGI 지수를 봐도 네. 지금 약간 탐욕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욕심부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미 기대감들이 그렇게 충만해 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다시 선호하는 흐름들이 어느 정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갖되 항상 신중한 그런 흐름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키고 네. 그러니까 회복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 이것도 빨라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한 70% 60% 마이너스잖아요. 올 한 해 전체를 회복의 목표를 한번 두셔보면 아. 네,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켜지고 수익으로 가는 거는 나올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회복 그리고 지키자 이거 강조해 주셨는데 그 보수적인 투자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공포를 가져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경기 침체의 공포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여기서 무턱대고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더 일단 전체 지금까지 잃었던 계좌의 손실을 회복하는 수준 그리고 그 회복해서 지키는데 최우선으로 방점을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앞으로 조금 더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위클리 투자 뉴스 두 번째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힌트 가져가시고 이번에는요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는 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를 전해 주실까요?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살짝 빼먹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주시죠. 막판에. 얼마든지요. 중요한 거 이제 우리 네. 아까 제가 지금 생각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려고 보고요. 네.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어떤 게 좀 필요한가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했었는데 네.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이 정중동의 심리를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이제 예. 말씀을 딱, 웃고 넘어가자 이거였는데, 자, 이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네, 여기 좀 화면에 좀 그거 보이는데. 정말 안 좋은 얘기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 창호 앵커님도 보면은 그 9월 30일에 우리끼리 이제 얘기는 했지만, 네. 2000 깨질까? 1900 깨질까? 뭐 맞아요. 내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장난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 매체를 통해서 와서 조금 경솔하게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세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코스피 2000 위태롭다, 1900 깨진다, 달러 2000 간다, 뭐 사모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사그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전 뭐 영상들이나 자료들 삭제를 했는지 지금은 나와서 2600 간다, 2700 간다 하고 있습니다. 저때 보세요. 네. 모습 2,000, 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율 2,000원. 네. 뭐 이렇게 전망이 난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그거예요. 예. 항상 내가 1900이든 2000이든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하. 내가 이 시장의 흐름에 어디에 서 있고 최근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시장의 지금 주인공이 누구인지. 자,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걔네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되죠. 네.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정중동. 그리고 차근차근 내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뭘까요? 네, 수익이죠. 그럼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살아남고 회복하고 지키고
합시다. 이거죠. 이 말씀 한번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빼놓았으면은 전문가님께 저 방송 끝나고 많이 혼날 뻔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꼭 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투자를 내는 심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